저기 아니 신곡도 한번 해야지. 아니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돼.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진술을 토론회를 신곡 장암지구도 한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선생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 틀렸어요? 아니잖아요. 맞아. 아니 신곡 장암지구도 들어야죠. 예, 맞는데. 첫째 내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니 가만히 있어봐. 공청회라는 거는 공청회라는 말이 밀좀 마. 왜 밀어? 밀고는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 그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청회가 제가 저 김정비 씨 대표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청회라는 건 짜고 볼 소리 아니야. 충분한 시민 한 사람 의견을 다 들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동안에 북부 지역에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우리가 참고 견뎌왔어. 그건 뭐냐? 지금 최순실 농단 얼마나 국가의 손실이야. 그런 손실을 가지면 충분히 지하철 충분히 철도 개선해도 돼. 7호선 연장해도 돼. 포천까지 해도 돼. 내가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걸 생각해야지 단순한 그 머리 가지고 할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계속 시작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정회가 어떤 벌써 잠깐 끝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 그런 부분도 들리잖아요. 공청회를 하시려면은 이야기를 남의 얘기를 들을 줄도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기는 거짓말 교수님이네. 내 얘기만 한다고 공청회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노수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도 중요한 거예요. 그건. 그렇게 발언하시면은 저희 지금 진행권이 교수님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죄송하지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지금 올라와가 계시는 분들 얘기도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아무나 얘기한다라면은 진행이 안 됩니다. 그죠? 예, 진행하시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러면 지정 토론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은 아무래도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게 가장 편리하겠죠. 보니까 또 당연히 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우선 제일 먼저 대진대학교의 김동선 교수님으로부터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김시공 교수님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경철 박사님 순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2시간이네. 제일 먼저 김동선 교수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대진대학교의 김동선입니다. 저도 신곡동인가요? 거기 삼부 아파트 한 9년 살았나? 하여튼 대진대 오면서 저도 의정부 시민으로 한 9년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정부 경전철서부터 그동안 이 의정부 그 양주 관련해서 철도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도 철도 쪽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정 토론을 하게 되는데 우선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이게 이제 그 광역철도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를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그 경원선 이런 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일반 철도를 이제 광역철도로 복선 전철한 거고 또 신분당선 같은 건 이제 순수한 광역철도였고 그 외에 광역철도가 이제 빨리 간 거는 이제 하남선, 또 별내선, 그것도 각각 5호선, 또 8호선 연장이죠, 사실은. 그래서 7호선 연장도 정확히 얘기하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도 이제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도시철도 시스템을 그대로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암만 광역철도로 지정을 하더라도 도시철도다 이렇게 기재부가 계속 그 주장을 펴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60%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광역철도는 75%였고요. 그러던 것을 몇 년간을 노력 끝에 시행주체가 중앙정부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간에 그 주체에 관계없이 광역철도로가 지정이 되면 75가 이제 70으로, 근데 과거에 도시철도는 60였던 게 이제 10%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대략 요 도봉산업종 한 7천억이라고 그냥 어림잡아 계산을 해보면 70%니까요. 77, 49, 4,900억을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겁니다. 4,900억의 선물을 받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예타를 3번 했습니다. 제 기억에 예타 3번 해서 통과한 사업은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추천속조 하나 있는 추천속조. 그것도 3번 해서 겨우 이제 한 걸로 돼서 기본기획 이제 곧 착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광역철도가 예타 3번 해가지고 통과하는 건 이게 처음입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돼서 하여튼 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1차 예타, 2차, 3차 예타 때 잘 보시면 어떤 식이었냐면, 그때 1차 때는 여기 3개였습니다. 탑석, 의정부에 탑석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양주 쪽으로 가서 고읍 옥정, 역 3개의 복선 직결을 했는데 예타 미끄러졌죠. 2차 예타 또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의정부 탑석, 그 다음에 양주가 한번 양보해가지고 고읍 옥정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중간쯤에서 이제 고읍역 하나, 이렇게 역 2개 여전히 복선 직결했습니다. 역시 미끄러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통과된 게 바로 이제 탑석 고읍 역 2개 대신 사업비 줄이려고 단선을 했습니다. 단선.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예타를 통과해서 경기도가 지금 기본계획을 수행한 거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비근한 예를 들면, 지금 그 인도건 수원이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광역철도인데, 경기도 내 인도건하고 수원을 이제 말이 수원이지 동탄 이시도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름이 좀 바뀔지 모르죠. 어쨌든 그것도 제가 기본계획 참여했었는데, 기본계획 하다가 또 GTX A선 때문에 또 한 2년 정지했다가 한 4년 걸렸습니다. 기본계획 하는 데만 한 4년 걸렸는데, 거기도 이제 지자체 협의하면서 역이 4개가 늘어났습니다. 역이 4개. 그랬더니 총사업비, 이 기본계획을 하는 건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는 겁니다. 총사업비를 이제 확정하는 거죠. 시계에는. 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는 건 뭐냐면 역을 정하고 노선을 확정하고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게 다시 타당성 재조사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확인된 바로는 뭐냐면 역 4개 중에 3개는 없어지는 걸로 됐습니다. 시간만 길게 잡고 아직도 확정이 안 됐어요. 기본계획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역시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99억이 예타 때 미싱된 사업비가 있는 거예요. 그 사업비만 해도 벌써 한 10%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이 착공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서 지금 한 그 방향, 그러니까 의정부의 역 하나, 그 다음에 양주의 역 하나, 그 다음에 노선은 단선. 그런데 이제 노선을 일부 조정을 해서 추후에 추가 역이라든지, 아니면 양주 같은 경우에는 옥정까지 가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LH에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양주역 신설을 고려한 고옥정거장의 위치나 그 역사 규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도가 깊으면 지하 3층 역 하면 1,000억이 넘어, 역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걸 뭐 지하 2층으로 좀 올린다든지 종단 성형을.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옥정이 그게 또 포천까지 또 가는, 지금 3차 특가철도망에 도봉산 포천선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 자체는 이제 의정부, 양주, 포천이 다 이용하는 그런 철도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장래 추가역을 고려한 노선의 조정은 가능하겠는데, 지금 이 사업이 내년에 빨리 착공하려면 총사업비 변경해서 여러분 심정은 알겠지만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는 이 사업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복선도 해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수요나 규모로 봐서 단선이니까 그 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의사 진행 말입니다. 의사 진행. 의사 진행은 조금 이따 기다리시고. 아니 바로 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얘기 다 듣고 의사 진행 발언이라고 단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는 안 된다는 얘기야. 결론은 짜놓고 말이야. 기도 기본 계획으로 그대로 간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거. 뭐또 공적이야를 이게 해. 뭔 공청회야 이게? 개공. 아니 기본 계획대로 그대로 갈 것 같으면 공적이야를 왜 하냐고. 주민도 의견 들어봐야지.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맞아. 아니 공적이라는 뭐야.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지. 내가 아까 그 얘기잖아. 자기들 소리 맞다 안 치고 고스톱이지. 설계한 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얘기해. 아, 들어봐야 말하는데 지금 그 얘기 아니고. 그거 누가 끝나고 나서. 진행하는데 저한다는 거 아니야. 결국에 봐가지고.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뭐냐면 국정의 행정기관은 주민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혼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이 오늘 발언을 하시는데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저 기조 발언을 좀 짧게 해주시고 여기 오신 분들에게 되도록 많은 발언의 기회를 주시라고 아니 제가 자기 정당성 하려고 네? 한 거야. 아니 시간 진행 발언을 하시니까 아니에요. 지금 다른 발언 사회자가 지금 이 사람들만 얘기 듣고 아니, 그래서 맞춘다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의사 진행 발언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얘기해요. 왜 그렇게 급합니까? 여기 앉은 분들인데 제가 시간을 짧게 하고 아니 주민들 요구하는 사람 다 발언해 주실 예, 겁니까? 알겠습니다. 발언해 주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준다고 했으니까 다 주십시오. 옛날에 의정부하고 양주분들은 안 그랬는데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여기에 근무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예, 자, 짜고 보시면 그러면은 통하지를 않아. 그걸 아까 아는데 짜고 하는데 짠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정 논란이 없다고. 다른 수건도 없고. 국정 논란 몇 조야? 그거면 다해. 포장까지도 가. 뭔 소리 하고 있어? 선생님, 그다음에 진행 좀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시공 교수님 3분 이내 발언해 주시죠. 내가 해야지 않나. 이게 시민들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 내가 꺼내주는 사람은 안 돼. 감기관을 안 해. 어떻게 봤다. 철도의 특징하고 현재 지금 의정부하고 양주시의 처리 분장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김동선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국가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예타를 pen 금액이 20%가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짜고 분명히 이야기되는데 짜고 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고열을 짜가지고 지금 노선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도의 특징인데 철도의 특징은 한번 건설이 되면은 100년 내내 갑니다. 변경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이 되는 부분 하나는 역사는 신설할 수 있고 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은 양주 지역에 있는 부분은 나중에 여건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양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철도 지금 현재 이선하고 의정부 경정철하고 환승이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은 하나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고 있는데 100% 모든 노선이 탑승역에 환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선을 보고 철도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금 여기 주민께서 나오신 부분도 밀락지구하고 장암지구하고 결국 이 양주시인데 이 옥정지구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사업이 돼야 되니까 나중에 사업이 되지 않고 이 노선이 되지 않고 이걸 연장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오늘 공식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밀락지구하고 장암지구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만 하면 시끄럽지 않아. 지금 가만히 좀 계시면 저는 전문가로 왔는데 왜 자꾸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부르시면 그냥 얘기해 주세요. 탑승역에서 환승을 하다 보니까 계속 노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의정부에서 저는
뭐 정말로 짜고 오지도 않았고 왜 질문을 드리는 거 왜 탑선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선이 이렇게 장암지구 밑으로 들어와서 송산을 통해서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재정의 공사비가 늘어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와서 송산으로 가서 이렇게 가면은 단지 역을 갖다가 신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은 언제 신설하느냐? 이게 다 된 다음에 나중에 역 추가 신설 검토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는 역을 하나 만드는 순간에 이 사업을 가지 않는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갖다가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거죠. 이 선에서 장암지구 밑을 치고 가서 탑승을 가지, 그 탑승을 가면 또 선 이상이 굽어가니까 장암지구에서 내려와서 송산이나 의령으로 가서 바로 이렇게 바로 나가자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은 장암지구하고 밀락지구는 장래 추가 역사로 남겨놓자는 거지. 이거는 자, 이제 제가 마무리 발언할게 짧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의정부시의 선택의 문제예요. 자, 나는 꼭 탑승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방법이 없어요. 저렇게 가는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 룰에 의해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탑승역을 갖다가 변경을 한다 그러면 저는 나중에 장래적으로 10년, 20년 후에 보면은 장암지구와 밀락지구와 그 다음에 양주와 보험은 들어가고 양주가 다 만족하는 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시간차 공격을 하는 게 유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거듭나겠습니다. 예, 아주 시간 딱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은 이 일을 경기도 일을 가장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박경칠 박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소개를 받은 박경철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오늘 공청회 취지에 맞게 후끈한 거는 뭐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게 뭐 그냥 이렇게 시끄럽게만 끝나면 안 되니까 아마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아마 사회자 교수님께서 다 해주실 수 있으니까 뭐 조금 더 이렇게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이 뭐 아까 플로어에서 얘기 나왔지만 돈만 있다고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싸들고 들어와도 이 국가 SOC 사업은 아까 얘기했지만 타당성이라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4대강 뭐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어서 15조 원을 들고 가도 만약에 기획재정부에서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게 국가 SOC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이 제가 경기도 연구원 소속이라서 큰 집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지만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의정부나 양주 시민들을 위해선 또 다른 큰 집인 기재부나 국토부를 또 설득하고 노력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경기도에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나 경기도나 그런 부분은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오늘 뭐 결국은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선택의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어쨌든 뭐 합성역도 만들고 장암역도 만들고 밀락역도 만들고 고음역도 만들고 옥정역까지 만들어서 제대로 단선 이게 무슨 광역철도가 단선이 어디 있느냐 북선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결국은 12년 전에 처음 계획했던 그때로 되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12년 걸렸지만 난 20년 걸려서라도 꼭 이걸 관철하고 가겠다 하면 뭐 천천히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12년 동안에 그 엄동설원에 가서 뭐 깽가리 치고 뭐하고 해서 받아낸 게 이건데 지금 뭐 당장 뭐 그 후견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계획된 대로 가서 2021년도에는 23년인가요? 23년도에는 그래도 우리 의정부나 옥정의 철도를 한번 타고 단선이 부족하지만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선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다양한 그 지역에서 오셨을 것 같은데 또 묻고 싶은 게 여기 장암역 그 희망하시는 분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한 7, 8명 손을 드셨고요. 그 다음에 밀락역 희망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밀락역은 많이 오셨네요. 지금 보니까 한 12명 정도 손을 드셨고요. 숫자로 하지 마세요. 숫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네. 고음역 한번, 옥정역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옥정역. 네. 옥정역도 되게 많이 오셨네요. 지금 한 15명 정도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다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지만 이게 또 저희가 6천억, 7천억을 쓰는 거면 그 돈을 쓰면서 효율적인 사업이 돼야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6천억 드릴 테니 여기서 한번 협의해서 저한테 뭐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해주면 전 어느 노선이도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합의가 안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이게 돈이 있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현실적인 여건은 받아들이시는 게 좋고, 이미 저희가 그 돈 중에서 10%인 627억은 이미 썼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남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원하는 게 틀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 생각이 맞다, 누구 생각이 틀리다 그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결국은 경기도가 되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의정부시나 양주시가 여러분들을 대리해서 그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러분들이잖아요. 뭐 최근에 보시면 촛불 들고 나오면 그 지자체 단체장들이 꼼짝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 무시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제도권 내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뭐 사회자분께서 만약에 의견을 개진한다고 할 때 나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생각해서 좀 합리적인 방안을 해주시는 게 결국 이 사업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분들의 의견은 다 들었습니다. 아마 지정 토론의 세 분의 의견이 전부 다 가장 중요한 게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것은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이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선택의 문제다. 그 다음에 우리 김치공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보를 해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하는 방법을 지금 당장 내가 요구하는 걸 전부 다 하지 말고 시간 차를 두고 결정을 하는 방법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플로어에 내 의견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여러 사람의 가능하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중복되는 이야기는 가능하면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내용이 여러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 한다고 여기는 데모하는 데가 아닙니다. 의견을 서로 청취하는 곳입니다. 얘기하는 곳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플로어에 마이크 갖고 계시는 분들 제가 지금부터 지정해 드릴게요. 맨 왼쪽에 저기 지금 파란 옷 입으시는 빨리 갖다 드리세요. 시간이 너무 길게 하지 말고 1, 2분 내로 끝내주세요. 예, 의정부 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김현장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안병용 시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약 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몇 번의 시행착오에 걸쳐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기 몇 개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또 다른 부분에 의견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된다면 잘못하면 시일이 무한정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탑성역에 여기 의정부역으로 하나 지정된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그쪽 주변에 개발, 의정부시에서 테마파크나 고산지구 개발되는 부분이나 앞으로 미군 부대가 이전한 다음에 개발될 계획들을 고려해서 인구 유동이나 인구 유입을 고려해서 의정부역에 여기 하나 들어서는 부분이 탑성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말씀은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검토에 의해서 이 결정이 이루어졌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루속히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의정부 밀락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영식입니다. 아까 발표를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했다는 노력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김치곤 교수님께서 송산역 라인을 말씀을 잠깐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사의 관계가 거의 많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기간 동안에 모든 과학적인 기술 통계 자료를 통해서 접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로 나오신 분께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안을 내놓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봐서는 여러분들 오늘 나온 유인물 잠깐 지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보시면 표시되고 있는 내용으로 보게 되면 물론 옥정 지구가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정부 지역을 보게 되면 밀락지구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의정부 지역은 이미 43만 9천 명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견정철을 이용한 보통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데 아까 인덕은 얘기를 하셨는데 가까운 진접을 보게 되면 복선 전철화 되어 있는데 총 인구수가 13만 100개 없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양주 잠깐 얘기하셨는데 양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16만, 의정부 같으면 43만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아까 김초범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12년 동안 많이 기다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지역간 또 과학생 이런 내용들이 조금 불충분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늦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애타해서 한번 검토해보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의 지금까지 기다려온 것을 좀 더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인내를 좀 더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어느 분입니다. 저는 양주로 이사 온 지 1년 6개월 됐고요. 서울 직장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주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경기 북부 지역이 왜 이렇게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인지 살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북쪽이라는 이유, 그 외에는 특별하게 경기 북부 지역이 왜 이렇게 낙후되고 소외되고 그동안 차별을 받아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기 북부의 도로와 철도 인프라가 전국 지자체에서 최하위 순위라고 합니다. 국가의 발전 목적이 저는 균등하고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의 행정기반 역시 주민의 뜻에서 저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7호선의 연장이 단순한 효율성, 앞에 계신 오 교수님 경제성, 효율성, 사업 예산, 정부 예산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는 국가사업의 중요한 사업은 주민의 요구와 요청 부분 반영이 돼야 되고 7호선 사업은 특히나 그동안 소외되고 차별받아왔던 경부 북부 지역에 광의적으로 보면은 발전을 도모한다는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 사업의 효율성이나 경제성 측면만 고려할 게 아니라 그동안 경기 북부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철저하게 차별받아왔던 그러한 어떤 희생에 대한 대가, 보상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되고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경기 북부의 미래 가치와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편익 증진에도
좀 충분하게 반영이 돼서 사업이 전면적으로 검토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옥정 신도시도 말씀을 했지만 옥정 신도시가 인구가 16만, 유입인구가 16만입니다. 양주의 전체 인구가 20만 인구에 비하면 16만의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신도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물론 뭐 지역에 따라서 특화된 개발 목적을 갖고 있겠지만 양주 신도시의 개발 목적은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의 건설이 양주 신도시의 건설 목적입니다. 이러한 신도시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인프라가 충분하게 저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프라의 가장 기본은 교통망이고 이 교통망의 가장 근본적 첫째 목적은 광역 철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되고 추진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는 뭐 의정부 시민과 양주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 있는데 그만큼 의정부나 양주 시민들의 7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의 가장 중요한 행정기관은 주민의 요구에서 뜻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단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예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너무 협소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협소한 틀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경기 국부의 장기적 발전 측면에서도 이 사업이 검토되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요구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 저는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도 보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요구의 전제는 아까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원안에 대한 조기 착공을 전제로 한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을 우리 옥정 신도시 주민들의 무거운 요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상. 예, 강주에서 했는데 가능한 사업을 좀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요망인 것 같습니다. 전체를 아마 요약을 하자면 다음에 또 이쪽에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아까 그분은 조금 기다려 주세요. 저 뒤에 조금 마지막에 마이크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기 축곡동에서는 추경남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기술적으로 설계 이 도면이라든가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그냥 일반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저는 동대표입니다. 지금 현재 동대표로 있으면 일반 주민들한테 7호선에 대해서 연장 노선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왜 우리 장암지구 지역에 이때까지 20년 전에 시하고 장암지구 그 개발할 때 주택공사에서 공약을 한 거를 이때까지 그 시행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난다. 그래서 지금 7호선을 타성역으로 해가지고 바로 목적으로 한다는 거는 신곡 주민들을 완전 무시하고 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꼭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신곡동에 사는 인구가 15만 명이 넘습니다. 의정부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매일 아침 버스로 그 7호선 그 장암지구 넘어가려는 그 주민들 아우성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도면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와서 아침에 출근 시간을 와서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애로점이 많은지. 거기를 빼놓고 저는 20년 전에 약속한 그 내용대로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우리 주민들은 다 거기까지 해주길 또 바라고 또 국회의원들이 공약사업으로 맨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7호선 장암지역에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분들도 다 타당성이 있으니까 적합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공약으로 그랬겠죠. 왜 여러분들께서 막 이거 심사숙고해 주셔서 제발 좀 주민들의 여러 같은 성원을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전히 영원합니다. 계란 받는 사람 없어요. 요즘 땅가 비싸가지고 대치도 약해요. 제가 알기로는요, 신곡 장암지구 아파트 입주를 할 때요, 7호선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걸 현혹을 시켜서 입주를 했나봐요. 그러면 거기 우리 서울 쪽에서 넘어오다 보면요, 장암 넘어서 풍림 아파트부터 서해 아파트까지 보면은 그 지하차도가 6개인가 있습니다. 출구가 6개예요. 그게 지하철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일부러 그걸 만들어 놨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그러니까 지하 땅만 파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연결하면은.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혹시 그 장암 기시창 있잖아요. 그건 이전을 하게, 역종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게 희유지죠. 거기까지는 여기서 지금 논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신곡동 할 때 그런 약속이 있어서 아마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다음 이쪽에 파란 옷. 저는 밀락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지금 노선대로 한다면 탑성역에서 이세영입니다. 지금 노선대로 한다면은 탑성역대로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밀락동 주민들은 그거 지금 7호선 그렇게 바위 하나 많아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버스 타고 그냥 저기로 가면 됩니다. 장암 동산으로 가면은. 지금 말하자면은 의정부에서 이거 돈을 또 많이 들여가지고 의정부에서 추진해야 되는 건데 우리 밀락동 주민들 거기 가서 한번 현장을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현재 이 노선으로 가면은 우리 이거 7호선은 밀락동하고 양주를 위한 7호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노선대로 한다면은 밀락동은 지금도 이 7호선 두루나 많아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저 버스 타고, 어차피 버스 타고 조금 한 5분만 10분만 가면 동호산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지금 예타를 지금 보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 사정도 아니겠는데 어떻게든지 조금 더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는 거니까 꼭 밀락역으로 좀 해주셔가지고 이게 진짜 그 7호선이 의정부하고 양주하고 공동으로 유명할 수 있는 이런 7호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돈 내는 것 같으면 밀락동 지금으로서는 돈 주는 사람은 딴 데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락동 주민 입장에서는 지금 대로 하면은 이거 있으나 많아 의정부에서 그 돈을 또 제가 모이는 의정부에서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의정부에서는. 저도 밀락동 주민이었습니다. 한때 군 생활을 밀락동에서 3년 살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크 드리고 길게 하시면은 제가 마이크 끄라그러겠습니다. 그동안에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답답하니까 시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합의성인 거죠.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송파에 살다가 지금 한 16년 전에 이 의정부에 정착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성함이 어떻게 돼요? 저는 김혁중이에요. 지금 현재 그 삼들 사단지에 밀락역 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삼들 사단지에 제가 왔을 때 완전 벌판이었습니다. 벌판. 버스도 안 다니고 버스도 어찌나 다니고 그런 환경에서 15년을 제가 살았어요. 저도 송파하면 그래도 값어치 있는 그런 데서 살았지만은 이렇게 불편한 거를 감수하고 여태까지 온 거예요. 저는 저 개인을 위해서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삼들 산단지만 봐더라도 우리가 982세대인데 100% 찬성. 밀락역은 꼭 주민 대비 꼭 위치에 선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예타에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물론 빨리 하고 싶죠. 빨리 하면 좋죠. 그렇지만 앞으로 100년, 10년 이렇게 세월이 걸리더라도 정말 후회되지 않은 밀락역 한 군데 쑥 지나가면 뭐합니까? 하나의 정책적으로 하나 던져주는 것 뿐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실제로 주민들이 정말 삶의 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암역, 그 다음에 탑성역, 그 다음에 밀락역은 꼭 만들어줘야 다음 세 지금 고산지군이 계속 뻗어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냥 지나가고 말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타가 부족하더라도 다음 기재부 장관이라도 내가 쫓아갈 테니까 앞으로 꼭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정말 해야 돼. 나 싸울 거예요. 기재부 장관 내 수정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하면 한다는 사람이에요.
저 이름 김혁자, 혁자 중자인데 앞으로 지역에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살아요. 그래서 100%를 서명운동을 제가 한 사람이에요. 100%. 산들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 알아요. 저 어떤 사람이냐. 100% 찬성, 밀락력. 저는 밀락력이 뿐이 아니라 장암력도 꼭 세워야 돼. 왜? 장암력은 어차피 좀 넘어오면 되는 거야. 장암력 얼마나 불편합니까? 꼭 장암력 생겨야 되고, 탑승력은 말이죠. 1호선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생각해서 탑승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탑승력은 어차피 1호선하고 다 연결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 없습니다. 밀락력 50% 하세요. 앞으로. 계속 발전되는 건데 인구 대비해서 밀락력 꼭 추진해야 됩니다. 앞으로 꼭 투쟁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아마 밀락력에 지금 세 분이 말씀하셨는데 밀락력이 아마 우리 이 사업을 여기 앉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분만 내가 똑같은 말 하시면은 제가 아까 철도의 특징은 아니요 본인 소개. 저는 장암동에 사는 현성주라고 합니다. 철도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한 번 건설하면 그것을 조정하고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전문가한테 여쭤봤더니 한 번 해서 역을 새롭게 신설하려면 기존 계획할 때 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철도를 연결하는데 국가 예산 7천억이 들어갑니다. 7천억 적은 돈 아니죠. 다 우리의 혈세들인데. 그런데 7천억을 투자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냥 지나가는 노선 바로 옆에 15만 장암지구, 저희들은 일명 신공역 신설을 원합니다. 15만 명이 사는 사람이 분명 이미 입주해 있는데 다른 어떤 지역은 앞으로 도래할 주민들이지만 우리는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지역전쟁, 교통전쟁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7천억을 들어가면서 15만 명이 사는 사람을 빼고 간다는 것도 이상하고, 지금 밀락지구 얘기했습니다만 밀락지구는 정말 새로운 신도시, 하루가 멀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도시를 빼고 간다는 것도 더 이상하고, 그리고 옥정지구,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종환 대표님하고 그 엄동소란에 달집 태우기도 같이 하면서 7호선 유치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간다고 하면 내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7천억을 투자하면서, 아니 7천억을 투자하면서 탑성역 하나 하고 옥정에 하나, 2개 역을 신설하기 위해서 7천억을 투자해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아니 15만 명이 사는 데를 빠져가고, 새로운 밀락 신도시를 빠져가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정말 살아갈 옥정지구를 빼고, 그리고 예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륙책이라고 다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7천억을 했다고 이제 합리적인 사고로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죠. 난 그런 의미로서 김시원 교수님께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좀 드리고, 정말 이제 경기도도 새로운 차원에 한번 출근 시간에 한번 장암 고개를 한번 와보시고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지. 오죽하면 국회의원들 나오는 사람마다 다 공약을 했습니까? 예? 필요하니까 했죠. 그래서 새로운 조명, 새로운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오방해가면서 주민의 의견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안 했으면 더 들을 수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손해지요. 그러니까 얘기 다 들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은 뭐 얘기 들으러 온 거지 저희들 얘기하러 온 거야 아닙니다. 어디 가든지 얘기를 열심히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얘기 가운데서 빨리 해야 된다라는 토론자도 계셨고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가운데서 돈이 7천억이나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곳을 조선이 지나갔다는 데 대한 아마 끝까지 추진해가지고 해야지. 절대로 안 돼. 내가 할 거야. 종 때문에. 무슨 감옥 갔다 오지 뭐 그런 거 무슨 내용들을 전부 그런 거 무슨 내가 이 세상 살지도 않아. 오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얘기하는 발표했는 분의 발표 내용도 들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사실 우선 오늘 발표하신 신성 엔지니어링에서 혹시 오늘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지정 토론자들이 얘기했는 것에 대해서 혹시 답하실 수 있는 질문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뭐 하나하나 따지고 이야기하면은 아주 어려워집니다. 일단 아까 김시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안 부분은 제가 추가로 한번 다시 검토하는 부분으로 예, 지금 잘 나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탑성역 아니고 이제 그 밑에 과정을 안 한 부분은 그쪽은 사실은 도심지 않은 거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가 좀 협소해서 바로 옆에 구용천이 있어서 정과장 설치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고요. 나머지 부분 지금 사실은 저희도 하면서 장암지구나 일락지구, 옥정지구나 사실은 저희가 다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저희도 하면서 인정하기도 하고 또 단선으로 된 부분이 복수로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저희가 선택을 하면서 그런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예타 보고서를 제가 이제 다 종합적 분석 부분을 다 봤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타가 통과됐나 봤더니 예타의 수박적 분석할 때 이 부분이 뭐 지역 낙후도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의 선호도, 관련 기관의 추진 의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 예타가 통과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을 해놨어요. 이게 국토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자 실을 많이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많이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보고서에 사업비는 증가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결론 쪽에 좀 내놨어요. 또. 이 부분에서 저희가 그래서 사업비 부분을 저희가 증가해서 가져갔을 때 기재부관한 국토부 가서 어떻게 협의를 또 잘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강도를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주민 의견들을 다 해서 했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도 사업을 20% 내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 돈 가지고 가장 좋은 안을 만드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까지 검토하신 분의 하고 싶은 이야기 여기에 오셨는 만큼 얘기 다 할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새롭게 한번 상세히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이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경기도의 이 철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공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실험할 수 있으면 사실 이 패널들을 섭외하기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을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부탁을 많이 해갖고 저기 자리에 참석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경기도에서는 제일 고민하는 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아까 이제 이 패널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서강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5천억, 경기도비가 또 한 1,0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업이 지역이 20% 나오면 타자로 가기 때문에 무산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저도 북부청사를 들기 때문에 잘하는데 이 동일로가 계속 주민들은 서울로 올라간 차량이 밀리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역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 장암지구 당연히 가야죠. 또 밀락이 지구 당연히 가야 됩니다. 주민들 뜻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이 할 수가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갖고 그냥 장암지구 통과, 탑승역 통과, 민락 2지구 통과, 그 다음에 옥동지구까지 연결, 한 55.5% 정도 늘어나는 걸 해서 딱 올립니다. 주민들 의견 다, 주민들은 잘했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올라가는 순간에 다시는 이 일단 통과한 것 자체가 무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냥 무산되고 나서 향후 한 5년 내 10년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것이냐. 이 시점에서 그러면은 그 어려운 과정에 이 안대로 갈 거냐, 아니면은 우리 김시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부분에 그런 하는 걸 다시 검토,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했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장암지구 경유라든지 민락 2지구 저희한테 민원 소리가 많이 접수되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지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의정부 시장님 또 양주시장님하고 다시 이제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저도 지금 난감합니다. 지금 들으면서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관련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면은 저희가 잠깐 잘못해갖고 주민 의견만 수렴해갖고 그대로 올랐다 그러면 무산이 되는 거는 그동안에 11년 동안 걸쳐서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메타를 통과시킨 게 무효가 되면 그건 또 저희 이쪽 장암 연락지구 주민들은 이쪽에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무슨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탑승역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든지 교육지구 이용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여기 참석 안 하신 당연히 되는 걸 아시는 그분들은 경기도를 엄청나게 질타할 겁니다. 또한 의정부시를 또 질타하고 내일 거기서 데모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주민들께서 이제 건의하신 사항은 이 검토 노선을 대안 노선에 저희가 담아봤고 한 번 더 좋은 아닌지를 검토하겠지만 분명한 거는 20%가 넘는 거는 할 수가 없다. 이런 거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시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20% 안쪽에 되는 거를 그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요 외에도 또 다른 안이 있는지 한번 다른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좀 해갖고 필요하다면 다시 이제 오정시 양주시 협의하는 한이 있도록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공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걸 다 100% 수용을 하지 못하고 한다는 걸 답을 딱 드리면서 박수 많이 받고 잘 되겠지만 그런 거에 앉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노봉산 옥동순이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그렇다고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게 아니고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아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니. 아니, 지금 얘기하시면 또 다른 분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따로 얘기해 주시는 게 어떻게 저는 밀락정보 장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의 역 한 개소하고 양주 쪽에 여기 2개입니까? 1개입니까? 일단 여기 양주에 하나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근데 여기 옥정지구에서 아까 주민들이 물으셨지만 여기 LH에서 예를 들어 돈을 2천억을 준다 하더라도 그건 타지하러 갑니다. 이게 못 가는 거예요. 돈을 낸다고 해도 그 비용이 여기 포함이 되면은 20%가 초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양주에 하나, 의정부 하나 맞는 거죠? 현재 저희 안에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동안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제 약속 제대로 지켰죠? 예. 의정부 양주 시민들이 대단히 양반인 걸 저는 알고 있는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왜 그렇게 많이를 쳤는지 조금 이제 날씨만큼 뜨거워지신 것 같아서 그리고 끝까지 잘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그러면은 오늘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